네, 내일장 빨간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용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시장 움직임을 쭉 보시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캐치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좀 포인트 어디서 찾으셨어요? 일단은 그 경기 민감 대형주가 저번에 이제 빨간 펜 할 때 딱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마 그 대형주가 한번 잠깐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미끄러졌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마지막 날은 어제까지는 코스닥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은 그래도 대형주로 이제 들어와서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놓고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조금 더 있다 쪽으로 김효연 전문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포인트 점검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오늘장에 좀 키워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증시 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간밤에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석 들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기환했습니다. 이 부분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S&P 500 지수 신고가 돌파가 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해외 증시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근간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증시를 떠받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시퀘스트 영향으로 해서 뭐 4월 중순부터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요, 짧게. 그리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 S&P 500 지수는 이제 대형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어떤 상승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장중 고가까지는 돌파가 안 됐습니다만 종가상으로 이제 신고가가 나온 거죠. 이렇다라는 것은 역시 그 정고점 박스권, 우리가 이제 쌍봉을 맞고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런 차트의 형태가 아니고 S&P 500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보면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년 내 지금 최고치 돌파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다. 근데 이제 다우 지수가 있는데, 다우 지수도 오르긴 오르는데 최근에 조금 보면 다우 지수는 약간 더 둔하고 이런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아무래도 굴뚝주가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S&P 500은 말 그대로 대형주니까 뭐 굴뚝주, 기술주, 뭐 경기민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S&P 500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그 움직임이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FOMC 회의도 있고, 특히 이제 그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22회의거든요.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있단 말이죠. 목요일 날 밤에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뭐 추가 상승을 해 나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미국 시장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중앙은행 쪽에서 지속적으로 뭐 부양 페달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선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계속해서 고점 경신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해외 증시 움직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환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달에 보니까 총 5번을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한 번이 한 2천억 원대가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가 다른 번엔 그렇게 강도가 좀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역시나 그 이후에는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장에 이런 매수 사인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우리나라 오늘 산업 생산 발표됐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이제 매수 규모를 보면 절대 규모가 사실 뭐 조금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코스닥이 강했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들어온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속 구축하고
1900짜리에서 1950짜리 올라올 때도 사실 외국인들은 크게 매매가 없었거든요. 네. 기관이 오히려 매수했고 네. 물론 오늘도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를 보면은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선물에서 외국인이 대거 환매수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오늘 9,800억이니까 약 1조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선물을 살까? 그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는 부담을 점점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들고 있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도 일단 포지션적으로 선물에서는 일단 한번 걷어낸 환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현물까지 매수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규모가 너무 일천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이후의 시장이라는 것은 선물에서 환매수 들어오고 나서 현물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4천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는데 네. 비차익도 같이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씩. 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윈도우 드레싱 성향이 분명히 한켠에는 있지만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는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선물 매수한 거 아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다음 장에 뭐 내일 휴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레장에 외국인들의 현물 포지션을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현물에서 매수에 들어오면은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현물상에서 외국인들 오늘 매수 강도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이전보다는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장에서 외국인들 포지션 중요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간의 키 맞추기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오고 있는데요. 갭이 좀 많이 이제 메워질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 키 맞추기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말 그대로 추세 상승을 좀 해온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 시장만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1900짜리 1950, 뭐 거기에서 이제 맴돌다 물론 오늘 이제 조금 20포인트 이상 올라가지고 네. 1950짜리를 돌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형태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일방향적으로 어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악재들 있죠. 엔화 약세로 인한 악재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일단락이 좀 돼가는 것 같고요. 엔화 약세가 이제 저기 선진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제재를 좀 하려고 하니까. 네. 두 번째는 이 뱅가드 물량도 지금 한 60% 이상 지금 3분의 2 가까이 지금 그 소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뱅가드 물량은 어차피 나올 물량이지만 네. 조금씩 상쇄될 소지가 있다. 세 번째 미국 증시의 상승이라든지 외국인의 선물 매수라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왜?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는 지속을 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유럽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특히 금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상정한 그런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된 종목은 방어주가 아니잖아요. 유동성을 풀었을 때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 이제 중국에 계속 이제 지표들이 또 나와요. 이번 주에 PMI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는 것은 바로 경기 부양 기대 심리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들한테도 있는 것이다. 또 기관한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윈도우 드레싱 외에도 추가 상승이 좀 거래소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뭐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래소 시장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14% 오를 때 거래소는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네.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괴리를 조금 메꿔 가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일단 뭐 코스닥에서도 추세가 일단 놓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보니까 일단 좀 밀리는 쪽에서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시각이 돌아서지 않았나 싶거든요. 업종을 어디서 좀 선택하실까 궁금한데 어떤 쪽 보세요? 오늘 업종은 제가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해놨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장이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보존되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얘기죠. 네. 프로그램 들어오면 당연히 업종 대표주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민감주든 방어주든 상관없이 일단은 대형주에 코스피 200에 특히 들어가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유입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가격 메리트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네. 매물 공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세 탄력이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해철, SKC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도 사실 GS건설 리스크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만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퉁쳐서 사실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 힘들지만 경기 민감형 종목 군단들에 대한 대형주 업종 대표 중심의 상승이다. 뭐 이렇게 오늘 업종을 잡고요. 이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장이 전개가 되면서 업종 대표주들의 상승 좀 추가 가능성을 조금 더 베팅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신데 아직까지는 좀 짧게만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 자리에서 22에서 이제 전략을 세워주면 제가 볼 때는 뭐 2000 전후까지도 상승을 일단은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2000포인트까지면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업종 대표주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안에서 아마 좀 공략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올라올 지금 신호 완전 강하게 포착이 됐다고 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외국인이 만약에 외국인이 시장에 변화를 줬을 때 과연 뭐부터 들어올 것이냐. 한국 시장이 일본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해서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1순위 종목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이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국을 다 보면서 그 유동성이 어디가 좀 더 수익이 날까 이렇게 이제 기웃기웃하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1순위로 들어온 것은 삼성전자다. 왜? 기관이 계속 최근에 이제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실적 추정치가 가장 양호한 삼성전자에 대한 배팅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제 8.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약간 예상 상회 정도인데 2분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갤럭시 S4로에서 10조 돌파가 영업이익이 유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논리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지금 예상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나 매수 기한 시 바로 프로그램을 대동해서 특히 비차익을 매수에 들어오거나 선물을 현물로 스위칭을 할 때 삼성전자가 주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50만 원 초반권인데 좀 부담 없이 매수 가능할까요? 가격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행보를 쭉 했었는데 지금 뭐 152만 원에 오늘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지금 자리 정도면 오늘은 이제 모처럼 오른 겁니다. 사실 계속 그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일단 거래량 수반에 비해서 좀 방향을 좀 상방향으로 좀 확보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 전후에서 뭐 매수에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단기 이격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70만 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7만 5천 원. 짧게 왜냐하면 그 자리가 60일세입니다. 네. 다시 수급이 이제 교란 요인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탈해버리면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좀 시각들의 변화가 오늘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